오늘 처음부터 다룰 그 오브젝트 디텍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슬라이드가 제가 보기엔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저희는 뭐 사실 고급은 아니지만 이제 저희 고급 인공지능 강습회라서 뭐 ANN, CNN, 뭐 RNN 뭐 이런 이야기는 이제는 안 하려고 하고, 사전에 저희가 공지 또는 메일을 드렸듯이 좀 그리고 제가 동영상도 올려뒀으니까 그걸 좀 꼭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건 다 지금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익숙하다고 가정하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그냥 저희 이제 이미지 쪽으로 계속 이야기를 할 거니까, 그럼 이걸 보면 이제 여기에 고양이가 있다라는 이제 그게 클래시피케이션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이미지에 고양이가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죠. 그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게 하려고 CNN이 고안이 됐는데 어떠한 원리 때문에 그런 거죠? 고양이가 여기 있어도 고양이고 여기 있어도 고양이라고 CNN이라는 구조가 클래시파이를 하잖아요. 왜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그런 정도의 큰 그림만 잡으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더 욕심을 내면 그렇잖아요. 이 그림에 고양이가 있다고 말해주는 건 오케이. 근데 당연히 그 다음 질문은 뭘까요? 고양이가 어디에 있는지. 이게 두 번째 질문이겠죠? 뭐 우리 쪽 뭘 할까요? 뭐 이미지 베이스, 뭐 예를 들어 어디 세포를 찍었다. 뭐 우리가 뭐 세포를 다룰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럼 세포가 있다라는 것은 세포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싶지 않아요, 당연히. 이제 그게 로케이션에 관련된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냥 고양이로 이야기를 할게요. 고양이의 위치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고양이의 위치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고양이의 크기도 다르고 종류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좀 이렇게 누워있는 고양이도 있을 테고,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제가 보기에 그냥 나이브하게 가장 처음 생각하면 뭐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면 이 고양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뭐 센터의 좌표도 그 위치에 대한 정보를 나타낼 수 있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군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뭐 센터의 좌표일 수도 있을 테고. 근데 처음 시작은 이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커뮤니티에서는 박스를 쳤습니다. 박스를. 그렇죠? 그러면 고양이고 고양이의 위치는 여기에 해당하는 박스로 표현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또 2% 좀 더 하면 또 뭘 더 해볼 수 있을까요? 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 다음은 뭐냐 하면 한 이미지에 뭐 고양이든 뭐 강아지든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오브젝트가 하나만 있을 거라는 가정은 없죠. 사실 이미지는 멀티플로 있을 수도 있고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그럼 그걸 또 어떻게 핸들할 수 있을까? 이제 모티베이션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박스라고 했지만 여기는 고양이는 아니잖아요. 그럼 정말 고양이의 그 바운더리를 딸 수 있는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떤 모티베이션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 이제 우리는 이 오브젝트 디텍션에 관련된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저희가 알고리즘 개발하고 연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갖다 쓰면 돼요. 갖다 쓸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닐 테니까, 대부분. 그래서 여기에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거 다 많은, 여러분들 구글로 잠깐만 검색해 보시면 쏟아집니다. 그런 자료들이. 예. 그래서 정확하게 뭐 각각의 알고리즘들이 코드가 어떤냐보다는 좀 원리를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저는 여기서 데모로는 요것만 하겠습니다. 요것만 할 거예요. 나머지는 요걸 기반으로 해서, 당연히 멀티플이면 하나는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될 테니까 이게 베이스가 돼서 어떻게 확장이 될 거고, 그 다음 이쪽도 여기서 확장이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요것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이제 우리는 이제 이미지에 물체가 하나만 있다고 가정할게요. 두 개 뭐 이런 건 우리 모르겠고. 그러면 여기에 어떤 종류의, 그러면 그거 우리가 CNN으로 알고 있는 클래시피케이션 풀면 되죠. 그 박스의 위치는 어떻게 에스티메이션 또는 프리딕션을 할 수 있을까요? 아이디어. 여러분들이 이 알고리즘 또는 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된다고 하면 이 사각형을 어떻게 이렇게 그릴 수 있을까요?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박스로 치면은 요 코너의 정보만 있으면 되겠죠. 코너가. 그러니까 뭐 2차원이니까 뭐 예를 들어 x, y 여기 아니면 뭐 여기 요 8개의 좌표를 가지고 있어도 되고. 근데 사실 8개는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에 x는 여기 x를 갖고 하니까. 그러면 몇 개의 숫자가 필요하죠? 4개. 자유도가 4개인 거예요. 4개를 찾아야 돼요. 근데 4개는 이게 클래시피케이션인가요? 리그레션인가요? 그 4개는 리그레션 문제죠. 됐죠? 그래서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걸 하려면 클래시피케이션도, 근데 클래시피케이션은 CNN이니까 돼서 그거 쓰면 될 것 같고, 또 리그레션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리그레션은 여기에 숫자 4개일 텐데 보통은 그냥 이 동네에서 여기에 좌표 2개 나왔죠? 그 다음 되겠죠? 그러면 정확하게 박스를 그릴 수가 있죠. 폭이랑 높이, width랑 height를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4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를 이제 상상을 하세요. 이 그림이 들어갔어요. 그럼 아웃풋이 고양이가 나와야 되니까 CNN 하나 됐어요. 그리고 또 네트워크가 또 하나 있어요. 이 그림이 들어가고 박스는 제일 끝에 뉴런의 개수가 몇 개인가요? 제일 끝에 뉴런의 개수가 4개면 됐죠. 그러면 독립적인 네트워크가 2개가 있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근데 독립적이어도 되죠. 근데 좀 더 합칠 수 있는 방법이, 머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머지할 수 있는 방법. 지금 2개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완전히 별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네트워크 어떻게 여러분들이 처음 ANN 또는 CNN 할 때 다시 머신러닝하고 딥러닝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머신러닝은 엔드-투-엔드로 딥러닝은 엔드-투-엔드로 머신러닝에서 이야기하는 커널을 데이터에서 학습하는 거죠. 누가 지정해주지 않고. 그래서 CNN의 앞단은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컨볼루션 커널을 통해서 이미지에 관련된 좋은 피처들을 익스트랙션 하는 거를 스스로 학습하는 거고. 지금 이거 밑에도 그렇겠지. 그러면 그러니까 앞단에 있는 이 피처 익스트랙션을 따로 배울 필요가 굳이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러프하게 생각해서. 자, 그러면 네트워크가 어떻게 생겨야 될까요? 생기면 괜찮을까요? 이미지가 들어가서 그냥 컨볼루션 쭉쭉쭉쭉 하고 마지막에 풀리 커넥티드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하고 리그레션하고, 그게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사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림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관련된 연구를 하시거나 논문을 보실 때 이제 이런 걸 보고 여기에 파라미터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거에 대한 어떤 펑셔널하게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를 지금 블락으로 멀리서 큰 그림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건 이미지가 인풋으로 들어가니까 CNN 오케이.
쭉쭉쭉쭉 해서 결국은 이쪽으로 하면 클래시파이어니까 뭐 모나드 인코딩이 됐든 어떻게 됐든 여기서 그 역할을 하게 ANN 구조가 있는 거고, 리그레서가 붙어서 4개의 노드가 하는 또 다른 리그레서가 있는 거고. 근데 이걸 하나 중요한 피처는 역시 중요할 테니까 그거를 이 단을 2개를 패러다하게 가져갈 이유가 없는 거죠. 다 했습니다. 뭘 더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근데 이제 여기서의 뭐 이 네트워크의 뭐 리미테이션이라고 할까요? 만약에 같은 그림에 고양이가 2마리가 있으면 이게 동작 하나요, 안 하나요? 왜냐하면 무조건 여기는 숫자 4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는 심플리파이드 됐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이 오브젝트 디텍션에 대한 어떤 그 펀더멘탈한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가장 심플한 예제를 갖고 왔지만, 사실 여기는 그림에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가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아주 뭐 비현실적인 제약이 있죠.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가지고 실습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다 배웠어요. CNN 어떻게 짜는지 다 배웠고, ANN 어떻게 짜는지 배웠고, 그러니까 요 계열은 CNN인 거고, 요 계열은 뭐 CNN에 뭐 리그레션 하는 거죠. 짜는 건 그냥 짜면 됩니다. 그거보다는 이것들이 의미하는 건지 뭔지를 좀 아는 거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해서 질문? 예. 그러면 저기서는 바운딩 박스에 대한 어떤 값들도 같이 라벨링을 해서 자, 이제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 지금 이것도 슈퍼바이즈 러닝이죠. 지도 학습이잖아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나는 이제 요거를 하려면 무수히 많은 이미지와 거기에 해당하는 레이블된 아웃풋을 페어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거를 하려면. 자, 이제 요거를 하려면 무수히 많은 이미지의 레이블링 플러스 바운딩 박스, 아까 말한 요 4개의 좌표를 쌍으로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라고 계속 보여줘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 어떻게 짜고, 이게 첫 중요하고, 두 번째, 내가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뭔가의 태스크가 필요해서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재료는 뭐냐 하면, 무수히 많은, 뭐 예를 들어 이미지면 데이터의 레이블링과 바운딩 박스. 바운딩 박스 정보 쉽지 않아요. 그 레이블링은 상당히 비쌀 거예요, 아마. 누군가는 다 박스를 쳐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싼 데이터가 아닙니다. 싼 데이터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질문이 나왔으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대충 어떤 느낌인지 그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뭐 그러니까 내가 주어진 태스크가 오브젝트 디텍션이면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가 어떤 형태를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어진 문제에서 거기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예를 들어 가격이 비싸든지 실험을 많이 하든지 내가 얼마나 많은 그 에너지와 돈이 드는지에 대한 대충의 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비싼 거죠, 오브젝트 디텍션은. 근데 오전에 원석 교수님께서 했던 내용을 가지고 좀 볼게요. 오전에 뭐 예를 들면 LRP라든지 캠을 했어요. 그래드 캠도 했고,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는 뭐죠? 거기에 필요한 그 데이터는 요거를 하는데 한 필요한 데이터만 있으면 되죠. 바운딩 박스는 필요 없죠. 근데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서 바운딩 박스처럼 정확하진 않지만, 예를 들면 여기를 하이라이트 했다, 잘 동작해서, 그러면 뭐 어떻게 뭐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에 뭐를 썼더니 로케이션에 대한 사전 레이블링된 데이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로케이션을 얼추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뭐 그냥 결과 액큐러시만 보면 사실 뭐 바운딩 박스가 훨씬 더 결과가 좋을 수 있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위치 데이터를 사전에 보여줘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잘 그 뭐 캠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걸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또 그 돈을 안 들이고도 좋은 결과를, 비슷한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요걸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그러면 다시 요 구조만 우리는 실습을 할 겁니다. 근데 요 구조에 심플리파이 되었지만 단점은 오브젝트가 한 개일 때만 동작해요. 그러면 질문할게요. 오브젝트가 예를 들어 2개가 있고 3개가 있는 이거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확장을 시키면 될까요? 내가 아는 건 나 이거 할 줄 안다 치고 이건 오케이 이제 됐어요. 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걸 개발해야 된다고 하면 뭐 멀티 오브젝트가 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를 디텍트를 하고 제외하고 나머지 이렇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것도 방법 될 수 있겠네요. 하나 디텍트하고 네. 맞는데 그거보다 조금 말만 살짝 바꾸면 될 것 같아요. 말만 살짝 바꾸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아이디어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사진이 있는데 크로핑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크로핑은 아무렇게나 막 크로핑을 하는 거예요. 개 중에 운이 좋게 한 마리만 딱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걔는 맞출 테고 또 막 이렇게 하다가 또 한 마리,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크로핑은 내가 할 수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그러면 되기는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단점은 뭔가요? 엄청 많이 해야 돼요. 근데 하여튼 되긴 될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오브젝트 디텍션 알고리즘 자체를 연구하는 사람들 이런 걸 고민하는 거고, 우리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풀고 싶은 문제에 더 잘 쓰면 그게 더 우리에게는, 저는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풀어볼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도 기계스러운 예제로 가지고 오려고 뭐 이런 것들 해서 보면 뭐 이게 뭐 축, 베어링, 뭐 베어링 박스, 뭐 튜브, 뭐 빔 이런 4가지 클래스만 딱 있는 문제, 5가지. 그리고 이렇게 박스가 사전에 다 레이블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로 열심히 학습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컨볼루션 커널의 웨이트가 다 학습돼서 좋은 피처가 여기 준비되게 학습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이쪽은 클래시파이어 잘 되게 여기에 그 풀리 커넥티드 된 오메가들을 잘 학습해야 될 테고, 여기는 리그레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네트워크를 디자인을 해야 될 경우가 있으면 이렇게 쳐다보고,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게 구조잖아요. 그래서 껍데기를 만드는 거예요. 껍데기는 내가 나의 경험과 나의 모든 지식을 총동해서 프레임이란 껍데기를 여러분들이 구조를 디자인을 하시는 거고, 그 안에 들어가는 오메가들은 데이터를 통해서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게 기본적인. 그렇죠? 자, 그러면 요런 데이터 셋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데모를 할. 그러면 이제 실제로 풀 문제는 이제 박스가 쳐 있지 않은 이런 이미지가 들어가면 얘가 클래스는 엑시스고 박스에는 이렇게 좌표를 구해서 플롯을 하게 하는 게 우리가 하고 싶은 거죠. 바로 코딩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코딩은 이제 조교가 뭐 많은 빈칸을 비워서 바로 이제 제가 이론 수업이 끝이 나면 바로 할 텐데, 제가 바라보는 그건 뭐냐 하면, 자, 요거잖아요. 요거의 요 앞단을 이름을 피처 익스트랙트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 라인을 보지 마세요. 지금 저랑은 뭐 이렇게 CNN 막 있잖아요. CNN 컴브 2D, 맥스 풀링 2D, 컴브 2D. 그러니까 요게 한 쌍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6번.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뭐 맥스 풀링을 해도 좋고 여기서는 그냥 우리 그 캠에서 배웠던 GAP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해서 그 디멘전을 확 줄였어요. 그렇게 봐야 돼요. 이제 이거를. 그리고 뭐 커널 사이즈 뭐 이런 거 대충 뭐 이렇게 맞게 했겠지. 뭐 앞에 필터 개수 뭐 여러분들 그런 거는 다시 그 사전 교육 자료에 한번 보세요. 뭐 필터의 개수는 커널의 개수와 같고 커널의 개수가 의미하는 게 뭔지 뭐 액티베이션 펑션 이런 거 있고 뭐 패딩, 스트라이드 뭐 이런 거 다 여기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앞단에 있는 것들을 디자인할 거고 뒷단에는 이제 두 개가 있는데 클래시파이어, 바운딩 박스, 리그레서 두 개가 있고 얘는 여기 있는 걸 받아가지고 그냥 다 댄스. 근데 요 클래시파이어의 끝단은 5개. 왜 5개죠? 클래스가 5개니까. 리그레서의 끝단은 4개예요. 왜 4개죠? 박스가 4개니까. 끝. 그리고 이제 모델을 이제 인풋은 이거고 아웃풋은 됐죠? 아웃풋은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두 개를 붙여주면 여기 얘의 아웃풋이 들어가고 얘의 아웃풋이 여기 들어가서 나는 그 딥러닝 모델을 일단은 텐서플로우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렇게 눈으로 보시는 게 그다음 이제 뭐 어떻게 옵티마이저 뭐 쓸 건데 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든 애덤이든 뭐든 그냥 넣고 돌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를 써서 오연수 교수님 계속 말씀하신 계속 그 백프로포게이션 뭐 업데이트 이런 걸 할 텐데 그렇게 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은 뭘 써야 돼요? 클래시피케이션은 뭘 써야 되죠? 뭐 그런 느낌의 이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단어는 기억하시고 이 클래시피케이션 계열은 크로스 엔트로피, 소프트맥스 그 계열이고 리그레션은 뭐죠? 민스퀘어 에러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브젝티브 로스 펑션의 텀이 2개니까 당연히 앞에 웨이트가 있어야겠죠. 근데 일단은 뭐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11 또 안 되면 또 바꿔보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2개의 로스 텀을 보고 돌려보고 그러면 뭐 트레이닝 이미지 놓고 Y에는 클래스와 바운딩 박스 이렇게 있고 뭐 에폭 100 뭐 그리고 돌리면 됩니다. fit 그래서 결과가 이제 새로운 이미지가 테스트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모델에서의 프리딕트를 하면 값이 2개가 이 2개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끝.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제가 보여드린 데모는 조교가 라인 바이 라인으로 한 번은 디테일하게 실습을 할 거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자 여기까지 하면 이건 뭐 가지고 뭐 바로 뭐 오브젝트 디텍션을 연구에 쓸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거고 이 뭐 이렇게 보면 뭐 쭉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유명한 것들이 있어요. 뭐 RCNN이라든지 뭐 Fast RCNN, Faster 뭐 마스크 RCNN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찾아보시고 보면은 조금 고민하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또 욜로 계열도 있어요. 그래서 오브젝트 디텍션은 뭐 이렇게 RCNN 계열 뭐 하고 욜로 이런 단어를 좀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런 태스크가 필요하면은 이 내용 보고 검색 한번 해보시면 사용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